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탁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힘차게 시작을 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정이 언제쯤 끝날지, 끝나기는 하는 건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번 주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 그리고 이번 주장 저희 금요일팀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다음 주장 저희 준비해 보자고요. 함께 해주실 저희 금요일팀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문주홍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약 2주간의 공백을 깨고 우리 금요일팀 다시 컴백을 했는데 너무 푹 쉬신 것 같다. 오늘 방송국 오는 길을 좀 까먹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희 전문가님, 그래도 잘 찾아오셨더라고요.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행입니다. 오늘 출연 못 하실 뻔했는데 2주간 시장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 금요일팀이 안 오셨을 때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이번 주 후반으로 들면서 특히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서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만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6월 달까지는 뭐 상방이 강한 상방보다는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상 문제도 있거든요. 네. 예, 그 5월 23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요. 그때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미국에서도 금리 0.25를 전격적으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리 격차 때문에 인상을 하자니 경기가 둔화될 것 같고 네, 안 하자니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일단 뭐 정치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은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주가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지금 바로 뭐 급발진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심 종목이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의 중심 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어느 그 섹터들도 순환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상방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6월 달 둘째 주가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네. 2분기 판이 다 끝나는 판이거든요. 근데 6월 달 둘째 주 목요일 이후의 판이 이제 3분기 판이 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일단 시장이 그 2,600선은 돌파를 못 시킬 것 같고요. 그냥 2,400선과 2,600선의 왕복 달리기 운동만 좀 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섹터별, 종목별 순환은 강하게 돌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번 파동에서는 뭔가 움직임 파동이 만들어지려면요. 네. 일단 뭐 저기 그 자동차 부품단도 요즘 잘 움직이죠. 잘 달리고 그죠? 있죠. 그러면 지금 안 움직인 종목이 뭡니까? 자동차, 전차 군단하면 뭐가 생각나죠? 뭐요? 탱크가 생각나면 안 되고요. 네, 뭘 반도체, 생각해야 되나요? 반도체 부품단. 예, 반도체 반도체요? 부품단들이 이제 그동안에 그 4월 달에 반짝 상승했다가 네. 다시 제자리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생각한다 하면은 1분기 실적이 6천억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때는 실적이 지금 증권사 레포트 자료 자체는 완전히 뭐 더 안 좋을 네.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입장이 반대입니다. 왜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수입보다는. 판매를 하는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 월 단위로 따지면은 이 1,300원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하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달 단위로 따지면 2천억, 3천억 증가가 나와요. 아우. 예. 그러면은 1분기가 6천억이다 가면은 우리가 2분기 때는 1분기보다는 좀 호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선순환으로 그 다음 섹터가 반도체 섹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눌러놨을 때 저점 매수 구간을 잡는다 하면은 뭔가 잡히겠죠. 예. 오늘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전문가님. 예. 2주간 쉬고 오시더니 굉장히 컨디션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아니 컨디션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1분기를 뒤로 하고 이제 다음 분기가 시작이 예. 되는 그 시점에서 시장의 그 움직임이나 변화를 잘 포착해서 미리 그렇죠. 좀 예. 선침해를 해둬야 되는데 반도체 쪽이라고 약간 반도체라 해서 네.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예. 예. 중요한 포인트죠. 주도주 섹터가 나눠집니다. 반도체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면은 노라투 방에 들어오신다 하면 네. 제가 자세하게 브리핑 그렇죠. 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예. 방송에서 또 얘기 미리 안 하시죠. 그렇죠. 예,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알짜배기 정보 드린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들어주시고요. 저도 집중해서 듣다가 예. 어떤 쪽 얘기해 주시려나 했는데 노란톡에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 문종 전문가님도 잘 지내셨는지 오시는데 뭐 길 잃지 않았는지. 내비양이 가라는 대로 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왔다. 아니 근데 시장은 왜 이렇게 길을 잃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길을 보십니까? 뭐 잃는다기보다는 뭐 더 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숨을 좀 고르는 시기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사실 뭐 지금 4주차 조정이에요. 4주차 조정인데 지금 우리 시장은 이미 그러니까 주도주, 그러니까 대세 주도주라고 하죠. 지난해까지는 그 주도주가 없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이 주도주가 명확히 나왔어요. 주도주의 제가 이제 2부 주식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노란톡에서도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도주의 조건은 일단은 그 실적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야지만 네. 가능한 게 그 주도주다. 그리고 그 섹터 안에 대형주, 그러니까 대장주죠. 뭐 반도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도 같이 따라가니까. 근데 이미 주도주는 잡혀 있다. 잡혀 있고 그게 이제 1분기 때 너무 빠르게 작년에 억눌렸던 부분들 너무 빠르게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쉬어가는 과정은 필요하고요. 그 오르는 동안에 사실 신용융자가 4조가 늘었어요. 신용융자가 4조가 늘었기 때문에 그 신용융자 4조면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는 10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떠받쳐서 가는 거는 주식은 절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악성 매물을 이렇게 좀 털어내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지금 이미 주도주는 잡혀 있고 그건 수출 통계를 통해서도 제가 주식 강의 때 매달 한 번씩 수출 통계를 말씀드리잖아요. 네. 수출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핵심의 축 수출이잖아요. 그럼 수출을 견인했던 게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관심사가 모두 다 반도체였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죠. 바뀐 게 뭡니까? 2차 전지? 2차 전지와 전기차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10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가 나오고 심지어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넘버 3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글로벌 넘버 5에서 넘버 3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투자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시차를 두고 또 나와요. 선반영을 시키면서 또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니까 지금의 조정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네,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갈 길은 열려 있고 너무 급하게 왔으니까 600%씩 오른 주식이 고점 대비 30% 40%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건 당연한 거죠. 너무 그거를 뭐 피해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다쳐요. 그거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시간을 통해서 또 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간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받아들여요. 첨언을 하면은 네. 지금 5월 뭐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기간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통의 끝을 알려주시니까 마음을 다잡기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노란톡방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 혼자서 버티기 너무 어렵다. 왜 빠지고 시장이 어지러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금요일팀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노란톡 안내해 드리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저희 금요일 팀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주인공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블랙핑크 뉴 에리어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안에서 블랙핑크와 더불어서 이 YG에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온 신인 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까지 좋다고 하니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3개월 동안 50% 오르면서 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두드러졌다고 하니 1분기 호실적과 함께 YG엔터가 약 7년 만에 선보일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가 또 확정되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졌습니다. 오늘 마감가는 17% 이상 상승하면서 78,100원에 형성이 됐네요. 네,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한 YG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K-팝 열풍이 대단합니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뉴스에 팔자라고 적어주셨고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이에요. 자, 우리 문주홍 전문가님, 글로벌 원탑 K컬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이 좀 짚은 부분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문주홍 전문가님 먼저 네. K컬처, K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강의 시간에서도 네. 짚어주셨었죠. 그렇죠. 제가 연초 그 1월 달에 이제 주식 강의할 때부터 이제 강조를 드린 게 일단은 2차 전지 배터리와 그리고 이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K컬처를 무시하지 마라. 맞아요.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을 올해부터 해서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연초 대비해서 K컬처의 대표 대장은 하이브죠. 그렇죠. 하이브고 이제 중간에 이제 SM의 어떤 그 인수합병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SM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런 이슈로 인한 급등은 무시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뭐 JYP 같은 경우도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신고가가 이제 또 나왔는데 하나하나씩 지금 신고가를 계속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 주도 섹터는 맞아요. K컬처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K컬처라고 해가지고 뭐 다 같은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네. 엔터 그 섹터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영화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뮤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지금 뭐 이 K 뮤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 전에는 이제 동남아나 이제 어떤 아시아 존이라면은 사실 이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1월 달에 말씀드린 게 이슬람 문화권에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굉장히 보수적이지만은 네. 이 이슬람 문화권에도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반 같은 경우 이제 이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네. 거의 최고의 기업들은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도약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YG엔터는 사실 이제 뭐 급등이 나와서 이제 오늘 이슈 종목으로 다루긴 하지만은 그쵸. 사실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들어가라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항상 주식은 늘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섹터가 장기적인 지속적인 어떤 그런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안에서 대장만 갖고 놀아라. 그럼 그렇게 하면은 하이브? 하이브가 일단 대장이고 당연히 이제 JYP나 YG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하이브가 이제 급등한 뒤에 좀 눌리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도 눌릴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또 쳐다보질 않아요. 맞아요. 잊혀져 가면은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이 부각되고 한쪽이 죽어 있을 때 죽어 있는 반대편에 있는 대장을 보는 게 지금 같은 조정 시기에 여러분들이 차분히 그 추이를 관찰하는 게 네. 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YG엔터 이렇게 뭐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차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월봉으로 이제 놓고 보면 좀 큰 이제 주식을 일봉보다도 주봉과 월봉을 먼저 놓고 보는데 월봉으로 보면 여기가 83,000원, 81,000원짜리가 있죠. 네. 2011년도에. 요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거는 당연히 그러네요. 벗기고 나서 이제 또 눌림목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살짝 했다가 또 눌러주는 그런 텀이 좀 올 것 같다. 그러면 눌러줬을 때
마찬가지로 관심을 조종기를 통해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급등한 모습 때문에 특징주로 다뤄지긴 했지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급등했을 때 따라 붙지는 마시고 저희가 조정이나 그 기간을 충분히 줬을 때 그때 타이밍을 노려서 한번 눈여겨보자. 이번 연도는 K-팝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일찍이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뉴스에 팔아라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호실적이다. 신인 걸그룹 나온다. 블랙핑크 지금 미국 투어 또 되면은 그것까지 찍히면 대박일 거다. 이렇게 폭죽을 터뜨릴 때 팔아야 된다. 제가 하실 말씀을 다 해버리네요.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거 아닌데. 아, 폭죽을 근데 아니, 저 이제, 같으면 예. 더 갖고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나왔어요. 수익의 근원이 블랙핑크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네, 블랙핑크. 우리가 팬데믹 때는 콘서트를 아예 하지를 못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음원비로 거의 뭐 저기 수익성을 다 확보돼서 됐는데 일단 그 다음 차기 걸그룹이 베이비몬스터. 베이비몬스터죠. Yep.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보니까 그 유튜브 조회수. 구독 수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제대로 활동하게 예, 되셨는데요? 그리고 조회수 자체도 티저 조회수 자체도 4억 뷰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신인 걸그룹들이 오히려 그 수익성을 더 확대시키는 관점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 위치로 본다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저점이 지금 현재 11월 달에 39,450원에서 네. 지금 거의 8만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가들 영역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 오히려 이렇게 이런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하락 각도가 강했던 종목을 사서 다음에 이렇게 V자 각도로 나타날 종목 위주로 지금부터 매매 전략을 짜야지 이미 남들 눈에 다 띄는 종목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설거지. 아, 뒤늦게 개인들이 들어가서 설거지만 하고 또 이거 잘못하면 1, 2년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급등해서 주식을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급락했을 때 사는 게 오히려 저 효과적인 수익성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부분들, 굉장히 부담스럽게 오른 부분들은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네.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YG 엔터테인먼트의 상승을 이 교훈 삼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다음 차기 종목을 찾는 것이 더 좋겠다.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면요. 이런 종목들 널러 다닙니다. 정말요? 네, 널러 다녀요. 막 이야. 나잡아봐라고 나니까 거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2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예. 종목도 노란 톡방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란 톡방 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뒤로 하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EV 첨단 소재 굉장히 반가운 종목입니다. 저희가 프로주식 리그에서도 다루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자, 오늘 EV 첨단 소재 강세를 보였는데요. 투자한 대만 전고체 배터리 회사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유럽 내 기가 팩토리를 프랑스에 건설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이번 프랑스 공장을 통해서 프롤로지움은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선두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투자했던 EV 첨단 소재 2021년 7월에 2차 전지 미래 먹거리 확보 전략으로 8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1억 원을 투자하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선 바 있는데요. 그 수혜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17%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6,1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배터리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단기 납폭 과대 이렇게 적어주셨고 우리 문종 전문가님은 글쎄요 시장에 물어보심이라고 충청도 화법으로 적어주셨어요.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이 단기 예. 낙폭 과대다라고 예.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른 거다? 이렇게 이 풀이하면 됩니까? 종목은 제가 프로 주식 리그 할 때 네. 초반 때 전략을 짜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익 많이 났잖아요. 예. 근데 이 종목이 17,00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는 법입니다. 오. 높은 산이 계속 이어지진 않잖아요. 내려가게끔 네. 돼 있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급락파가 유지됐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시장은 그 뉴스 데이터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 조금 세게 나가면 21선이 지금 현재 8,090원대가 있거든요. 네. 21선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다시 N자 파동으로 내려갈 내려올 가능성이 거다? 있다고 봅니다. 이 개별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시면은 모든 종목들 보면 뭐 카카오 게임 지수도 그렇고 예전에 2년 전에 뭐 동방이라는 종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2,000원, 1,000원, 2,000원짜리 종목이 13,000~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00원까지 다시 낙하됐어요. 네. 그런 패턴처럼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17,000원, 78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 N자 파동으로 빠지거든요. N자 파동 계단식으로 빠집니다. 한 번에 안 빼요. 왜? 세력들도 팔아먹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미 여기까지 끌어올린 세력들도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면서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면은 이제 많이 하락했으니까 또 오르지 않을까?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을 심어줬다가 추격 매수했다가 또 때려버리면은 거기서 또 계좌는 한 단계 더 주저앉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무섭네요. 사지 마시고 네.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전략을 짜드린다 이겁니다. 네, 정말 과거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종목도 자비가 없네요. 예, 올라갈 때 사야지 이렇게 또 M자 파동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이런 종목을 잘못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지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고 EV 첨단 소재가 한참 잘 오를 때 저희가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종욱 전문가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시장에게 물어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 전문가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건 배터리인데 글쎄요.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 굳이 논을 해야 되나 또. 왜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일단 아니,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얘가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은 예. 굳이 일단 관심 없고요. 근데 제가 상처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 4월 달인가요? 거의 한 달여 만에 한 700% 급등을 했었죠. 네. 거의 오늘 또 이제 장중에 한 30% 가까이 올랐다 윗꼬리를 달았는데 배터리 공장을 투자를 했다. 건립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배터리 공장 하나 지으려면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은 배터리 공장 하나 지으면은 요새 공시 많이 나오잖아요. 네. LG 엔솔이나 SDI나 그런 데서 공장을 짓는다 하면은 기본이 3조, 4조, 5조 그러잖아요. 네. 자, EV 첨단 소재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매출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매출이 연평균 매출이 600억, 500억, 400억, 600억, 500억이에요. 영업이익은 29억 적자, 흑자 나면 한 20억 흑자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 500억짜리가 수조를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그리고 힘들군요. 그러면 네. 이 회사에다가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매출액 580억짜리 회사한테 재무적 투자자가 수조원을 투자할 재무적 투자자가 있을까? 앵커님이라면은 하겠어요? 제가 그만큼 돈이 많이 우리 시청자분이라면은 네. 하겠냐 그 생각을 먼저 해보심이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죠. 사실 이제 나도 배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사실 시세를 보고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면은 급등을 하고 하니까 계속 날아가니까 이 차트 따라붙죠. 잠깐 열어서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거 날아가면은 계속해서 연상 이렇게 계속 가니까 야 이게 진짜 대빵이구나. 가나보다. 그때 당시에 이 에코프로 형제라든가 이 양극재 소재들 강조드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는데 나는 못 샀어. 근데 4월 달에 갑자기 이런 게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야 이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막 쫓아가 산다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 자리가 700% 오른 자리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저점까지 고점 대비해서 70% 빠진 자리예요. 자, 그러면 얘가 배터리 공장 해가지고 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벗겨줄까?
사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세력성 뭐 그런 부분에 수급 게임을 통해서 한다면은 뭐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가서 노심초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은 과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여기서 2,500원에서 뭐 7,000원짜리 와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개인분이 있다고 쳐요. 그분은 평가 이익이 여기까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한 300% 정도? 과연 그럼 여기서 팔 수 있었겠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건 또 다른 영역이죠. 거꾸로 7,500원에 서서 이 기회 어떤 그 이익을 사이버머니 이익을 이렇게 누리시고 지금까지 보유하셨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그냥 뭐 30%예요. 플러스 300% 받던 계좌가 마이너스 30%가 나오는 거라고요. 비일비 제약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제 다 좋다 이거예요. 내려왔어. 내가 물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네. 과연 이게 회복이 가능한가라는 스토리 전개가 확고한 그런 주식인가 그걸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안될 것 같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누군가에 의한 수급에 놀려서 내 소중한 자산을 누군가의 수급에 의해서 의존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네. 최근에 뭐 SG발 뭐 그런 8개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올라가니까 좋은 거야 해서 사지만은 결국은 물렸을 때 내가 과연 내 의지대로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지금 조정기를 지나서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답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 현실적으로 만약에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그 뒤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진 않았는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달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저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시황 이야기를 할 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종목 우수 AMS입니다.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오늘 나와서 오른 종목으로 풀이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적 시즌인 걸 깜빡 잊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도 종목들이 울고 웃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 우수 AMS 올해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국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 AMS 전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959억 원, 영업이익이 28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우수 AMS 오늘 주가 11%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3,83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4,365원까지 좀 터치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수 AMS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 주가가 급등했던 우수 AMS 자세하게 내용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유 전문가님은 갈 길이 멀다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문종 전문가님 아쉬운 마진율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성경유 전문가님이 갈 길이 멀다라고 적어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이게 우산이 좀 보이잖아요. 자동차 공업단지가. 네. 네, 보이죠? 물리적으로 멀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오는데 이제 우수 AMC 같은 종목은 지금 멀다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주가가 갈 길이 멀다라는 줄 알고 지금. 저도 이 막간을 주가도 이용한 마찬가지. 개그. 주가도 네. 저는 이제 나쁘게는 안 보거든요. 이 종목은 저는 예전부터 이 종목이 세력성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 하단에서 이 종목을 다뤘던 종목입니다. 2,500원대, 2,700원대에서 다뤘던 종목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은 나오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보통 보면은 그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죠? 이 장대 양봉 나오면 올라가잖아요. 그냥 가만 놔둬도 올라갑니다. 손실이 안 난다고요. 근데 장대 양봉이 하나, 두 개, 세 개, 오늘까지 네 개가 나왔어요. 네. 네 개면은 급발진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급발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검 받아야죠. 그죠? 네.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게끔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서야 됩니다. 어디다 받아가지고라도 강제적으로 세워야겠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역대 최고의 뭐 실적 발표, 뭐 YG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단기적으로는 뉴스 기사거리로 올렸기 때문에 얘는 지금 추격을 해서 매수를 잡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게 아니라요. 일단 내려왔을 때 이 3,500원 라인대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대로 바뀌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여기가 지지가 된다 하면은 한 단계 6,000원대까지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작년 5월 달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작년 5월 달. 작년 5월 달 부분 보면 여기다 대량 물량을 실어놨어요. 고가놀이를 했는데 종가는 거의 고가놀이인데 하락시킬 때는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여기 주포는 세력입니다. 네. 주포들이 여기다 물량을 쌓아놓고 털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있죠. 본인들이 손실 중인데? 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물을 또 탔겠죠. 이 장대 양봉을 개인들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단에서도 다 세력들이 만드는 거지. 그러면 여기 평단가가 기본적으로 한 3,500원, 4,000원 정도 될 겁니다. 얘들이 여기서 잡았다 가면은 그러면 이걸 털기 위한 데는 저는 얘를 3,500원대 지지력이 만들어진다 가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6,000원대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얘는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섹터지만은 네. 수소 쪽도 연결된 종목이에요. 네. 예, 그래서 나쁘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주가도 긍정적인 예. 방향에서 근데 지금 오늘 있다. 내일 뭐 당장 사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눌린 구조 때 어디 이상 어디가 제가 방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궁금하다 하면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 하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논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그 가격대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수 AMS 이 방송 보고 들어왔습니다 하시면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문종 전문가님은 네. 뭐라고 적어주셨죠? 봐야죠 지금. 아니 아쉽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마진율이 아쉽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오늘 그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그 역대 최고를 네, 찍었다. 그렇게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900억 매출에 뭐 20억 영업이익을 봤다. 매출이 그 9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억이에요. 그럼 남는 상사는 아니고. 영업이익률 OP 마진이 뭐 2.8% 3%? 3% 정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 세계 그 완성차 업체들이 영업 마진율이 보통 5%에서 6%인데 이번에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10%가 네. 나왔잖아요. 테슬라가 뭐 11%, 12%고요. 근데 이제 이 당연히 그럼 완성차 업체들의 마진율이 5, 6%라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의뢰 관계에 있는 부품 단에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엄청난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 또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원가 출혈을 굉장히 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품사들이 그 마진율이 엄청 떨어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현대기아가 굉장히 좀 투자 발표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정부에서 세액 공개도 하고 투자 공개도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다른 어떤 그런 그 제가 그 올 초만 해도 현대기아차를 강의하면서도 그런 염려 섞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달여 사이에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전동화 속도도 빨리 내고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우리 검색 페이지를 딱 돌리면은 그냥 배터리 뉴스가 거의 도배를 하지만은 거기에 또 현대기아에 대한 그 맞아요.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현대기아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대장주가 움직이면은 그 밑에 단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배터리는 이미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럼 이제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지금 보면 현대기아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도 지금 울산 공장이 뭐 29년 만에 완전히 전동화 그런 투자를 새로 한다고 하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를 굉장히 국내 공장 투자를 하고요. 해외 진출도 그러고 그러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그 이 부품주들이 네.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데 우수 AMS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그 계속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만은 그래도 마진율이 개선돼야지만 좀 더 세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큰 형님들이죠. 현대와 기아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 하위단에 있는 부품주들 이 마진율이 조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하지만 최근 자동차 부품주들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자, 굉장히 최근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자동차 쪽이 핫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세종공업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세종공업,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처음으로 자체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현대차그룹 전기차용 배터리팩 공급 협력사 세종공업의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5% 넘게 오르면서 8,620원의 마감가를 형성하는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추후 본격적인 생산은 협력사를 통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현대차그룹의 소식에 세종공업 오늘 덩달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관련돼서 이 세종공업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평가를 해주셨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나도 배터리라고 적어주셨고 배터리 어이 맞나요? 배터리. 배터리, 알겠습니다. 우리 문정우 전문가님은 어게인 2009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아니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제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뭐 2009년. 네.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2009년도가 이제 그 리먼 사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나고 나서 전 세계 뭐 이 자동차 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산업이 다 그냥 망가져 버렸잖아요. 네. 문 닫고 파산하고. 그래서 뭐 벤츠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당시에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고 네. 폭스바겐도 뭐 상하이 자동차랑 같이 협업을 해서 살아나고 뭐 GM 포드는 말할 것도 없이 박살이 나서 있는데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리콜 문제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예요. 근데 현대 기아만 미국에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행태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망하는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라인 다 세우고 네. 현대기아차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있었죠. 근데 중국 시장이 갑자기 빵 터진 거죠. 2009년도에 2008년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의 그 이 자동차 판매 대수가 거의 뭐 등록 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만 대가 채 안 됐었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러니까요. 근데 2009년도 한 해만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 끝나고 나서 2009년도 한 해에만 거의 1,000만 대를 넘어갔어요. 미국을 앞질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실 이제 규모의 경제가 열리면서 투자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가 열린 현대기아가 그냥 찍어낸 대로 파는 거죠. 다른 데는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그 파산의 지경이 있는데 그랬을 때 중국 상해까지 이 공장을 전부 다 이제 완비를 하고 네. 그 부품단들 있잖아요. 뭐 세종공업 포함해서 뭐 경창산업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부품주들 전부 다 현대차에서 야, 내가 공장 지어줄 테니까 와서 거기서 직접 생산하자.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텐베어가 다 났거든요. 한 2, 3년 만에.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그 현대기아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전동화가 되면서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규모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핵심 부품 업체들은 조금 전에 이제 우수 AMS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성화혜택이라든가 최근에 뭐 이제 세종공업, 그 경창산업 같은 그런 부품단들이 상당히 좀 그때 어떤 그런 이 화랑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막 쫓아가는 시기는 아니고 네. 어쨌든 그 흐름을 잘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게인 2009라고 적어주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사라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도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없으실까요? 나도 배터리 이렇게 적으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추경 매수 자리를 잡지 마시고요. 네. 내일 뭐 또 월요일 날 방송 듣고 야 배터리대 나도 배터리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협력사지, 되니까. 네. 협력사지 협력사를 부가 요즘 보면 덕양산업, 서현이야 애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속 종목으로 당길 게 뭐가 있나 찾다가 세종공업부터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월요일 날 눌려두면은 매수 작가를 또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게 궁금하다면 입장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하면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모든 종목은 적정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그 매수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팀과 함께 이번 주 그리고 특히나 오늘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 금요일팀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 저희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면 무조건 골든벨을 울릴 수 있도록 제가 룰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우리 금요일팀 2주나 쉬었는데 그 골든벨이 잠잠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참 애정하는 팀인데 어째 이렇게 2주 동안 조용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히든 종목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트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급한 마음에 종목명을 냅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예. 아니, 장대 양봉 미남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을 들고 나왔어요. 아,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장대 양봉이 두세 개는 더 생길 수 있는 종목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예, 오늘 같은 날은 기회의 불금이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월요일에 쫙 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두세 개나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힌트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뭐 정부에서 LNG 도매 시장 개방한다는 소리 있었죠. 며칠 전에 들으셨죠? 네. 민간 참여도 가능하다. 민간화. 네. 예. 그리고 이 그 가스 회사에서 경쟁력을 길러주겠다. 여기에 최대 수혜고요. 뭐 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도 올라갈 거고 내려가면 올라가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차트를 잠깐 볼게요. 제가 네. 차트를 잠깐 이걸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장대 양봉이 하나 딱 만들어졌습니다. 오, 그러네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장대 양봉 딱 나왔죠? 그리고 눌림이 아름다운 눌림으로 보셔야 돼요. 앞전 저항대의 눌림 구조.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다. 그럼 2차 상승을 위해서 준비에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종목은 조선 기자재 쪽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예. 요즘 보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31,000원 이전 거의 최근 신고가 확인하고 다시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듯이 네. 이제 그 중공업 분야도 조금이라도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조선 기자재 뭐 설비, 플랜트 이런 기자재 업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이 그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합심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테마로 예, 볼 수 있다. 예, 어느 쪽이든지 네. 갈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힌트를 준다면은 우리가 처음만 어렵죠. 힌트입니다. 최대 힌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부터는 쉽죠. 그죠?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처음을 뭐 하면은 네. 뭐라고 우리가 처음 말을 하죠?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치. 종목명이 나오면 안 돼요. 예. 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 두 번째는 쉽다. 예. 처음만 어렵지 이 말은 그 종목명에 대한 힌트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힌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째 마지막 힌트를 듣고 난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이 LNG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움직였던 종목이고 LNG 민영화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조선 기자재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세 번째는 종목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만 어렵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힌트를 듣고 그 종목하고 아시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종목명도 헷갈리고 나는 매수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꼭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확인하시고 전략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히든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문주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히든 맞는지도 궁금한데요. 자, 어떤 종목입니까? 수익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히든 종목 코너가 딱 생기면서 머리가 아파졌어요? 아니 뭘 가려야 되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릴 수 있는 건 다 가려주셔야죠. 그래서 전문가님 종목은. 방송이 딱 끝나면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차트까지 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네, 그리고 새로 이제 그 입장하시는 분들이 뭔가 하고 입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히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희 기존에 계신 분들이 먼저 다 올려주시더라고요. 이 종목이에요.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난이도 조절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네. 자, 일단 첫 번째 힌트는 그냥 뭐 대장은 지금 잠시 휴가 중이다. 그동안 이제 이 거대한 이 시장을 이끄느라고 치열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거의 뭐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잠시 이제 나 좀 쉬고 쉬러 갔다 올게. 에너지 충전을 좀 하고 올게. 그런 부분인데 잠시 휴가 중인데 굉장히 좀 많이 휴가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잖아요. 제 생각엔 이 친구가 너무 셀럽이라서 어딜 가나 따라다니는 파파라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아, 같아요. 히든인데 어떻게 알지 근데? 아, 왠지 나도 알 것 같아요. 예, 저도 왠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뭐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게 휴양지에 좀 편안하게 좀 누워서 좀 이렇게 쉬고 싶은데 네. 자꾸 이제 시끄럽게 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복귀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기. 딱 지금 띄어진 차트 딱 보면은 딱 그런 시기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야, 이제 좀 내가 빨리 좀 복귀 좀 할까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런 이제 빨리 비행기표 예매하고 빨리 복귀해야 되겠다. 그런 뭐 부분에 이제 와 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사실 이제 쫄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타짜에 쫄리면 다이라는 네. 얘기 있듯이 반대로 쫄지 마라. 아,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어차피 정해진 길이다. 쫄지 마라. 대장님이 저기 휴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네. 우리는 어쨌든 쫄지 말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을 이걸 딱 봤을 때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노란톡에서도 뭐 어제 오늘 굉장히 장문의 어떤 그런 거를 막 아, 저 못 봤어요. 네. 올려드렸었는데 네. 탈퇴하셨더라고. 탈퇴가 아니고 그래서 예. 앞으로 우리 도앵커님 내 방에 들어오시면 안 돼. 제가 바로 탈퇴시켜 버릴 아니, 거야. 제가 이거는 사담인데요. 휴대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no.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노란톡방 저도 들어갈게요. 네. 제 방이 그렇게 만만한 방이 아니에요. 아,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방이 네. 이렇게 막 들락달락하는 만만한 방이 아니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노란톡 업데이트를 빨리 했어야 됐어요. 조용히 아무튼 나가기 기능. 어제 오늘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셨죠? 왜 힘들어하실까? 저야 이제 경험치가 많으니까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 전개나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태연하게 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 초보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힘들죠. 장문의 초보에게. 어떤 그런 부분을 네.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마디 이렇게 마지막 힌트로 드리면은 향후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좀 갈리는 그런 종목일 텐데 사실 뭐 제가 히든으로 이걸 딱 하니까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걱정 어린 아, 왜냐면 저희는 또 우리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저만의 소신이 있고 네. 어떤 그런 투자의 어떤 그런 이 집념이 원칙이 있고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네.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이 시장에서 머물러 있어 보니까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좀 하락을 하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종가 이하로는 하락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쪼개고 쪼개서 분할 매수. 쪼개고 쪼개서 분할 매수. 그러니까 10,000원 단위로 쪼개고 만약에 10주를 살 수 있다 하면은 10,000원 단위로 한 주. 그다음에 10,000원 더 떨어진다 한 주.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시면은 대반등이라는 게 있죠. 대반등. 우리는 이제 저는 지금 시장이 어쨌든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가격은 네. 어느 정도 아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반등을 한번 줄 거예요. 그때 이제 한번 골드베이 10%라며요. 네. 한번 나올 것 같은 그런 야. 게 나오고 아무튼 뭐 상상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대체 그 종목이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의 종목 처음만 어렵지 그 종목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각 전문가님들 노란톡방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저도 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자, 이렇게 노란톡방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든든한 저희 금요일팀 전문가님들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전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 베스트 트레이딩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